드디어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창작의 영역에서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방정식이 불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고전부터 지금까지 재밌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골격은 있거든요. 수학이나 과학만큼 명확하게 계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써야 재밌는지 이른바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게 기승전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리고 작법서들을 보면 이것보다 더 세분화된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진짜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치. 기 다음에는 승. 갈등은 어떻게 폭발시켜야 하고. 그런데 막상 이런 것들을 제 작품에다가 세세히 적용하려고 하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플롯을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구조를 잡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소설을 썼을 때 적용했던 포맷인데요. 저는 간단히 시작, 중간, 끝 이렇게만 잡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줬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시작 부분. 시작 부분에서는 이야기의 전제,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일단 짧고 간명할수록 좋아요. 설명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흥미와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단행본은 미리 보기에서 그리고 유료 연재는 1, 2화 안에 시선을 탁 잡아 끌어야 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사건이 탁 터져줘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발화적인 사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시작 부분을 동화로 친다면 어느 옛날 어느 왕국에 신데렐라라는 착한 소녀가 살았어요. 신데렐라에게는 새엄마와 새언니들이 있었는데 신데렐라를 못 살게 굴고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국에서 왕자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설로 치면 전무님이랑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내 약혼남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다. 여주 부모가 빚을 졌는데 채권자가 여주를 찾아왔다. 쇼윈도 부부로 살던 여자 주인공이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제안한다. 또 굉장히 다정한 연인이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기억을 상실했다. 이런 거. 말하자면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중간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갈등이 펼쳐질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인공의 발전 혹은 주인공들 간의 관계의 발전이 있을 거고요. 일관적인 방향성이 있겠죠. 만약에 주인공의 상황이 갈수록 개선된다고 쳐볼게요. 돈도 없고 사람들한테 미움만 받고 성과도 나쁘고 그런 애였는데 너무 좋아져요. 돈도 많아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일도 잘하고 그러다가 끝 하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한번 꺾어주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전환이라고 표현할게요. 전환의 종류는 크게 반전, 발견 두 가지로 나누고요. 반전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조연 누군가가 여주한테 와서 귀띔해요. 야, 니네 아빠 회사 망한 거 그거 남주가 한 거야. 이렇게. 발견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 직접 뭔가를 찾는 것. 가령 여주가 남주를 아주 증오하고 욕하고 진짜 싫어했는데 남주의 일기장을 손에 넣어요. 여주는 남주가 싫어서 남주를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주는 여주를 사랑해서 지키고 있었대요.
이 전환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한 차례 격변합니다. 만약에 전까지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졌다면 전환 이후로는 부정적인 상황이,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져 왔다면 전환 이후로는 긍정적인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건 큰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의 문제고요. 물결치듯이 업다운, 밀고 당기기가 잔잔하게 있어준다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지겠죠? 긴장감도 생기고요. 이제 마지막인 끝단계예요. 여기서는 작품 내에 뿌려진 떡밥들을 정리하고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의 주인공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장면을 써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 중간, 끝으로 간단히 구조를 잡고요. 각 단계에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쓰려는 플롯이 사건 위주라면 사건 전개를 우선적으로 기둥으로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들의 감정, 반응 같은 것들을 채워줍니다. 반대로 플롯이 감정 위주라면 역시나 감정을 우선적으로 잡아줍니다. 여주가 남주를 좋아함, 점점 싫어짐, 죽이고 싶어짐, 그런데 오해를 풀고 다시 좋아짐. 그리고 다음으로 이 감정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들을 적어줘요. 이렇게 기본적인 골자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골자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큼지막한 에피소드들을 몇 개씩 간략하게라도 정해놓습니다. 우리 캐릭터의 설정, 캐릭터의 목표, 행동 반경, 소설의 로그라인 다 정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적절히 배치해줘요. 하고 나면 꽤 괜찮은 플롯이 탄생해 있을 겁니다. 골자를 잡는 거에는 순서는 따로 없어요. 끝을 먼저 잡아도 되고 중간을 먼저 잡고 시작과 끝을 만들어줘도 되고요. 시작과 끝만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다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 소설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집필을 해나가려면 그 3가지 꼭지점은 찍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그리려는 그림이 명확해지니까요. 뭔가 소설 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부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렸기를 바라고요. 저는 현대 로맨스만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 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장르를 공부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필하면서 소소한 팁이나 깨달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브이로그에 살살 녹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박 나세요.